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헤즈볼라가 지금 무참하고 처참할 만큼 이스라엘로부터 얻어맞고 지금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던 이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 그리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강의 비밀 첩보 공작기관인 모사드, 신베트, 아만, 이런 그 3개 주요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벌여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작전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스라엘만큼이나 어렵고 흉포한 여러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현재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과 전개하고 있는 작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본받고 우리도 실행을 해야 할지 지금 우리가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혹은 이스라엘의 보이지 않는 비밀 공작 요원들이 앞으로 김정은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209급 혹은 돌핀급이라 그러는데 이 209급 잠수함이 바로 김정은을 제거하러 남포 쪽으로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음을 오늘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첩보 공작기관인 모사드가 평양에서 어떻게 김정은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북경에서 시진핑을 제거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 원유 채굴 시설과 핵시설을 폭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격이 시작되면 이란은 알거지로 전락하게 되고 이란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란도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란의 원유 및 가스의 대부분을 중국이 가져가고 그 대신 중국산 무기를 제공하는 물물 교환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의 가스, 원유 시설이 파괴되고 나면 중국은 에너지 수급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가까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겨울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얼어 죽게 될 수도 있고 모든 중국의 공장들은 줄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넘어서 갑자기 에너지 공급이 차단이 되니까 중국 공장들은 그냥 가동이 중단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기업들이 죽게 된다면 중국의 제철소들도 또한 덩달아서 죽게 됩니다. 정유시설은 가동이 중단이 되면 파이프라인 내부에서 원유가 굳어지게 됩니다.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져서 시설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유시설들도 전부 시설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해체하고 새로 지어야 할 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너무 후려쳐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후려치다가 러시아와 악감정만 쌓이게 되었고
러시아 측의 에너지 공급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산 에너지를 도입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노릇입니다. 러시아와 협상을 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5배 이상 값을 부를 것이 뻔합니다.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싼 값에 사용하던 중국산 제품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입니다. 알리 혹은 테무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쓰게 되는데요. 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국의 쿠팡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제품들보다 몇 배 이상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산 물건보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도 중국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들이 모조리 다 멈춰 서게 되면 중국산 물건들 생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은 중국에 정제유, 식량, 각종 공산품을 수출해서 막대한 이득을 추가로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이란 제재가 오래되면서 한국은 이란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것도 미미하고 이란에 수출하는 것도 미미해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약간은 충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송금 약점을 잡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부터 2036년까지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280만 톤을 한국에게 강매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이 차단이 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 모두 파괴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산 에너지는 구매자가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싸게 사서 중국에 비싸게 웃돈 붙여서 팔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산 에너지를 100만 톤 이상 구매한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알거지가 되면 중국 또한 알거지가 됩니다. 서방의 에너지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만 에너지 수출 가격을 몇 배씩 왕창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게 됩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은 수출이 안 되게 될 텐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소 60% 이상 관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은행은 1년 안에 모두 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비밀 공작 첩보기관 모사드가 거대한 유대 금융 자본을 동원을 하여 중국 내 군벌들 간의 내전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시진핑을 종국에 가서는 제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이 2013년 6월 13일 팔레스타인 수장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자 예루살렘을 동과 서로 나누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그 사실이 중국 관영 언론 CCTV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모사드는 중국계 유대인 모사드 요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시진핑을 암살하고 중국에서 내전을 일으켜서 중국을 여러 조각으로 갈기갈기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내전이 터져서 싸우게 되면 중국산 무기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중국인들을 죽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중국 군벌들이 한국산 K2 소총을 들고 싸우는 일도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바야흐로 춘추 전국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 보면 댐, 저수지도 관리가 안 되어서 무너지고 자연재해는 계속 나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수억 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중국 군벌들도 역시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땅을 들고 한국으로 편입 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도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란 핵시설 건설에 도움을 주었던 김정은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모사드가 적진에 침투해서 핵과학자들과 지휘관들 집 앞에서 총격전으로 죽이고 도망을 갔던 사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백사장에 놀러 나온 것을 원거리 보트에서 저격하고 도주했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모사드가 김정은의 집 앞에 숨어 있다가 총격전으로 죽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모사드가 김정은을 집안에서 죽이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화웨이 전화기가 북한에 대략 300만 대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 화웨이가 생산한 전화기, 노트북, CCTV 등 모든 중국산 가전제품에는 해킹용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군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해킹하여 북한 군부대 사진부터 김정은이 자다가 밤에 벌떡 일어나 무서워서 엉엉 우는 소리, 담뱃불 붙이는 소리, 와인 따라 마시는 소리 등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 목소리 패턴을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있다가 북에서 김정은이 목소리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인식되면 바로 그 지점이 김정은이가 위치한 곳이다라고 파악하고 미사일로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비밀리에 독일 209급 잠수함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잠대지 미사일이 여러 발 탑재되어 있어서 평양 앞바다에서 김정은이 목소리가 나온 위치를 바로 식별하고 폭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해킹해서 사람 말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공위성으로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창문을 때리게 되면 파동을 읽어서 말하는 내용과 말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는 상대방의 지위와 이름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은이가 PC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해킹해서 원격으로 김정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고 김정은이 밤에 기쁨주들과 홀딱 벗고 노는 것을 미국과 모사드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나노 입자 도청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지처럼 공중에 떠다니거나 벽지처럼 벽에 붙일 수도 있고 일반 가구에 페인트 칠을 해서 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쓰는 가구, 벽지, 가전제품, 만년필, 전자제품 등은 어디서 공급하는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집무실에 들어가는 거구나. 김정은 집무실에서 사용하는 가구나 벽지에 도청기를 심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스라엘 209급 잠수함이 한국까지 가끔씩 와서 훈련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남포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주석궁을 폭파시키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한 남포 앞바다에서 대동강을 따라서 모사드 요원들이 상륙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 마냥 쉬운 일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즘은 사람 손톱만한 모기 드론, 풍뎅이 드론 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있을 만한 곳에 모기 드론, 풍뎅이 드론 등을 수십 마리 풀어서 정찰을 하다가 김정은이 이마에서 자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기 드론이 김정은이의 침실 환풍구로 들어가서 김정은이가 마시는 물컵에 치명적인 독을 풀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사용하는 칫솔에 독을 바르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모사드가 김정은을 못 찾아서 못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직은 죽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살려둘 뿐이죠.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로 이미 공격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모사드는 미국 CIA가 말리거나 말거나 눈이 뒤집혀져서 김정은이를 죽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사드가 작심하고 움직이면 미국의 CIA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계 금융 자본을 움직여서 미국의 정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기관도 이스라엘 모사드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북한산이고 그들이 파놓은 땅굴도 북한 괴뢰의 기술자들이 파주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핵기술은 북한의 핵기술이고 북한 괴뢰가 핵실험을 하면서 얻은 실험 데이터 값이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 괴뢰의 탄도미사일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모형을 보게 되면 비슷한데 북한의 기술이 들어갔고 북한 괴뢰가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획득한 데이터 값을 이란 측에게 다 넘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기 전에 김정은이를 죽여서 곁가지를 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모사드가 김정은이를 반드시 제거하는 특수 공작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란을 먼저 치고 후환을 없앨 목적 및 보복으로 시진핑과 김정은을 나중에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죽는 암살 시기는 모사드가 결정을 하겠지만 반드시 이 과제는 실행이 될 것입니다. 즉 현실화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미 금년 여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서 북한은 이 압록강 지역 수해로 말미암아 북중 접경 지역에 있던 자강도 지역의 무기 공장들이 모두 수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은 고사하고 자신들을 지킬 무기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 동굴에 숨겨놓았던 탄약, 포탄들도 모두 침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공장들이 모두가 폭삭 망하고 올해 수억 명이 중국에서 얼어 죽게 되면 중국도 시진핑과 중국도 끝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끝나게 되면 북한 괴뢰의 괴수 김정은이 제거되는 것은 더욱더 용이하고 쉬워질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에 무기를 대주었고 그 무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모사드는 반드시 김정은을 제거하러 평양에 잠입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밥 먹고 입 닦는 휴지, 변 보고 뒤를 닦는 휴지에 독극물을 발라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남한 지역을 핵 공격한다고 협박도 못하는 것이 현무5 미사일이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폭발한다거나 현무5에 미국산 핵탄두, 전술 핵폭탄이죠. B-61과 같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북한을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북의 김정은 정권은 협박조차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이 2,000발 이상 생산해 놓은 현무 시리즈 미사일에 미국의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서 한국군 산하에 전략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사령부는 미국이 한국군을 앞세워서 북한 괴뢰와 중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유대인들 자금을 받아서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유럽의 유대인들을 대거 만주로 데리고 오다가 상해에 내려주고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버리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돈만 갈취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해에서 중국 현지인들과 결혼해서 살면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 버려진 유대인들이 일본에 앙심을 품고 미국의 유대인계 군인,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일본이 항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곳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사드 중에는 중국인 모사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 시리아 핵과학자들이 탑승했던 기차를 용천역에서 폭파시킨 팀도 역시 중국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현재도 북한 지역에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 정보기관 소속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계 이스라엘 모사드이겠습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209급 잠수함을 타고 미군의 도움을 받아 북한 지역 서해안으로 상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침투할 가능성은 100%라고 단언합니다. 아니면 이미 북한 서해안 지역에 침투를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도 약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연해주 지역에도 역시 바로 비로비잔이라는 유대인 자치주가 있습니다. 하얼빈에도 유대교 사당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 출신 유대인, 러시아 출신 유대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조선족 유대인 모사드, 러시아계 유대인 모사드, 중국계 유대인 모사드, 영국계 유대인 모사드, 미국계 유대인 모사드 등등이 현존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모사드 요원이라고 가정하고 김정은이가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할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갈 만한 데가 뻔하기 때문에 손톱만한 무기드론으로도 김정은을 폭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호위하는 검은 옷 입고 기관총에 손가락 걸고 있는 특수부대원들 중에도 모사드에게 포섭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비서들이나 경호원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 혹은 무전기도 폭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호위하는 특수부대원들에게 모사드에 포섭된 탈북한 장성급 인사가 김정은만 제거하면 1인당 1,000만 불씩 준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사드 뒤에는 유대계 금융자본이 버티고 있고 비밀리에 김정은을 암살하면 1억 불을 준다고 제안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살 수 있는 길은 모사드가 암살하기 전에 트럼프 형님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핵 폐기를 우선하고 미국 간의 수교를 맺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금융자본이 김정은 목에 현상금을 1억 달러를 걸었다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제거하고 1억 달러를 아마도 현금을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즉각적으로 추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김정은의 목숨, 과연 이런 김일성 족속들이
멸망하고 붕괴되는 것을 조만간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 유튜브 방송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입니다. 감사합니다.